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조만간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대상자는 경남 합천 율곡농협의 강호동 조합장님입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농업계 최고 전문가인 민순규 세종대 석좌 교수님을 대담자로 모셨습니다. 강호동 조합장님 그리고 민순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은 컴팩트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우리 민 교수님께 넘기기 전에 제가 강호동 후보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후보님은 합천고와 경북대 농화학과 그리고 대구미래대 세무회계과를 졸업하셨고요. 율곡농협에서 조합장 5선을 하고 계십니다. 농협중앙회 이사 그리고 농민신문 이사도 역임하셨고요. 그 밖에도 농업계에서 아주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을 할 텐데요. 마이크를 민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강호동 후보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농협중앙회장이라는 어쩌면 대한민국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요. 출마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농촌 농협의 조합장입니다. 예, 정말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농협중앙회장을 뭐 농민 대통령이다라고들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농협중앙회장은 농민 운동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7년도에 농협에 입사한 이후에 2006년도에 제가 40대 초반에 조합장을 하게 됐습니다. 조합장 하게 된 이유는 제가 1987년도 농협 입사 이후에 10년 만에 1997년도에 농협 상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협이 어려움에 좀 처해져 있었습니다. 농촌 농협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조합장 취임 이후에 농협중앙회를 문턱이 닳도록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각종 부서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하면서 제가 농민신문사 이사도 또 했고, 특히 농협중앙회 이사를 하면서 우리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을 위해서 뭔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 농협 조합장으로서 우리 농촌 농협의 어려움, 특히 지역 농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몸소 겪고 그 애달픔,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4대 농협중앙회장에도 출마를 했고 이번에도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을 제가 담아서 이번 농협중앙회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농민 운동가의 입장에서 우리 농촌 현장의 절실함, 뭐 애절함을 이제 알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지역 농협의 어려움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것은 지난 60년은 농협중앙회 중심의 농협이었다면은 이제 새로운 농협 60년은 지역 농축협이 중심이 되는 농협으로 바꿔가는 것이 진정한 농협협동조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강조했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강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을 위한 농협, 세계 글로벌화된
농협으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의 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께서는 결국 이제 그 지금까지는 중앙의 중심의 농협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 농협 중심의 그런 농협으로 되돌려주겠다 이런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후보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은 이 농협 중앙에 역할도 많이 있지만 문제도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농협 중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농협중앙회가 지난 1961년도에 발족을 해서 대한민국 농협을 이끌어오는데 정말 그 견인차 역할을 저는 확실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또 바라보고 또 지역 농협이 바라보고 또 농민이 생각하는 그런 농협중앙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은 다 잘된 부분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선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농협중앙회가 지금까지 성장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어떤 그 쉽게 말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협중앙회가 여러 가지 가지고 성장 발전해 오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이제 지역 농협에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농협중앙회의 각종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유의 형평성이죠. 그렇게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지역 농협과 중앙에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어떤 농협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협중앙회가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을 이제 빨리 좀 개선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고 또 농민과 함께하고 또 지역 농협과 함께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까지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사실은 뭐 조금 괴리가 있었다 치면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걸 하나로 합쳐서 그야말로 조합원들이 주인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중앙의 혜택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다 돌려주는 그런 명실상부한 협동조합 정신을 되살리는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농협의 첫 목적과 같이 농협중앙회도 그 목적에 부합되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많은 또 그 후보님께서는 그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뭐 100대 공약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공약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저는 정말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고 또 지역 농협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은 꼭 좀 지켜서 해야 되겠다는 10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 TF팀을 만들어서 꼭 그 공약 이행 실천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합장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는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장이 또 이렇게 취임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농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해결이 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지역 농협 경제 사업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 무이자 자금 20조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13조 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7조 원을 더 조성해서 우리 농촌 농협 또 경제 사업, 판매 사업을 하는 농협을 중심으로 최하 200억에서 최고 500억까지 무이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사업, 유통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 사업도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금융
부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업금융은 중앙에 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이죠. 사업 부분이 영역이 또 이렇게 불명확하고 해서 사업금융을 독립화시킨다. 독립화 방법에는 법인화라든지 연합회 형태로 이렇게 사업금융을 분리해서 진정 지역 농입을 위하는 사업금융으로 만들겠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금융을 정말 투자 전문가도 육성하고 또 전산 시스템도 현대화해서 우리 지역 농입에서 각종 그 전기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5천억을 지원하는 추가 정선을 저는 1조 원까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을 위하는 사업금융으로 확실하게 바꾸겠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조합장님의 복리 부분입니다. 이 대한민국 농협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또 선거직에 있는 우리 조합장님. 그렇죠. 우리 조합장님들의 어떤 복리를 농협 중앙에서 좀 더 챙겨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장들이 뭐 옛말에 중이 재물이 못 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장들이 여러 가지 각 지역의 CEO로서 또 선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니까 연봉에 대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조합장들의 연봉 책정을 하는 게 지금은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사에서 한번 승인을 받아서 조합장들의 자존심을 좀 챙겨주는 것도 안 맞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사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고 또 조합장들 연봉이 직원들보다도 적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이 직원들보다 연봉이 적어서는 안 되겠다. 하물며 뭐 위에 상무 전무 이런 걸 비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밑에 가장급 수준의 어떤 조합장님들 연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좀 이렇게 자존심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한제를 둬서 우리 조합장님들의 어떤 자존심을 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또 한 우리 조합장님들의 어떤 그 대농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지역 농협에서 여러 가지 농정 활동비도 뭐 지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앙에서는 이 조합장님들이 열심히 농정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 따른 지금 단 1원도 보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협중앙에서 월 100만 원을 농정활동비를 지원해서 우리 농협의 어떤 여러 가지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또 농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장님들께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조합장님들의 자긍심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중앙회와 지역 농협 간의 어떤 경제 사업이든 경쟁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까요? 그 전에는 경쟁 사업은 지역으로 과감히 이관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후보님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합적인 불만이 그겁니다. 농협 중앙에는 지역 농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데 어떻게 지역 농협과 경쟁을 해서 지역 농협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중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뭐 지역 농민은 물론이고 우리 조합장님들한테도 많은 이런 불만의 볼멘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역 농협과 경쟁하는 중앙의 사업은 과감하게 지역 농협으로 이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 경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중앙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 후보님 공약 중에 아까 첫 번째
지역의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중앙에만 경쟁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제 넘기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많은 농업인들, 조합원들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건데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2022년 통계를 보니까 농업소득이,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져서 판매해서 얻은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평균 뭐 940몇만 원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경제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도 한 말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 농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그 한때는 국민의 60%가 우리 농민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 이농 현상에 의해서 지금은 5%도 안 되는 그런 농민들이 또 생활하시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농업 소득이 1,270만 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940만 원대로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인구 절벽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가 뒤따르다 보니까 고령화, 여성화, 영시화되어 있는 게 현재 농촌 현황입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업 소득이 정말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조합장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농업 소득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 농협중앙회가 특별한 어떤 예정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 농협중앙회가 TF팀을 구성해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같이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농협에서 해야 될 일들은 농업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그 농촌에서 우리 농협에서 돈 버는 어떤 농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돈이 되는 농업이 되면은 그렇죠. 자동적으로 기농도 되고 청년 농민도 유입이 되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적극적 협조를 해서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님 말씀하시는 결국 돈 되는 농업이 돼야 농업소득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방법으로 또 농촌의 요새 현장에 가보면 일손 부족이 심각하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게 농업의 첨단 아이테크, 그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우리 에그테크 농업이라고도 하고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죠. 이런 에그테크 농업을 활성화시켜야 우리 농민들의 일손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에그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시대적 흐름이 요즘 전 세계가 에그테크 형태의 문화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우리 농업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참 어렵죠, 그죠? 네덜란드라든지 선진 농업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농업은 아직 이런 에그테크 농업, 즉 스마트 농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도 대한민국 농업도 이런 스마트팜 농업을 정착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촌 일손 부족이라든지 또 특히 농업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도 분명히 가야 되는데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 전국의 딸기 생산자 협의회장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전부터 저희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만든 게 딸기 고슬 재배입니다. 옛날에 토경 재배 밑에서 앉아서 하던 딸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고슬 재배 서서 그렇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제가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딸기 산업이 많은 발전을 그럼요. 예. 거듭해 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3년 전부터 딸기 스마트 고슬 재배 부분에 저희들 그 스마트팜 농업을 개입을 했습니다. 예. 접목을 시켜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생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시범적으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여 농가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즉 막 거시적으로 큰 스마트팜 몇백억, 뭐 몇천억, 몇십억이 들어가는 어떤 그 스마트팜 농업이 아닌 그렇죠. 1,000만 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런 농업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에그테크 같은 그런 그 스마트팜 농업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대한 그런 기업농이 아니라 우리 많은 소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 기술을 한번 접목시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후보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야 나는 정말 이런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한번 우리 많은 조합원님들과 조합장님들한테 본인의 한번 강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예. 예, 참 전국에 1,101분 조합장님 계시는데 다 훌륭하십니다.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저의 강점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구보다도 우리 농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 농민의 애달픔과 우리 지역 농업의 어려움 그러한 어떤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묻어나는 조합장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후보들과 이게 비교한다면 다른 후보들 다 훌륭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다면은 뭐니 해도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기가 제 큰 장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아마 준비가 철저히 됐다. 특히 지난 24대 선거에서 검증을 받은 사람이다. 해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후보들하고 좀 차별화를 좀 두고 싶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정 기자께서는 혹시 추가 질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너무 좋은 질문과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도시농업의 문제인데요. 도시농업이 이제 상당히 지역농업에 비해서 지방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비대화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농업에서 역할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도시농업의 어떤 역할 재정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지고 계신 보관이 좀 있으신지요? 예, 우리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농업의 50년 사이에 또 이렇게 지역농업 역사 50년 사이에 보면은 도시농업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이 정도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도시농업 역할이 지대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급변했죠. 농민이 감소되고 또 농지가 또 감소되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다 보니까 도시농업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발전에 도시농업 역할도 많이 했던 것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농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면은 또 많은 부분들 도시농업 조합장님들이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도시농업이 이제 경제적으로 또 많이 성장도 하고 또 이렇게 여유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농촌 농협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역 농촌 농협에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판매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농촌 농협의 각종 그 사업에 공동 투자를 해서 같이 이제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도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 활성화하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앉아 도시민들이 또 우리 도시농협의 내부 조직원들이 농촌을 자주 방문해서 우리 농촌 농협과 함께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또 농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도 함께 가졌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농협과 농촌 농협은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농협을 함께 만들어 가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농협의 미래도 저는 확실히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농협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보다는 앞으로 마인드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서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100대 공약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꼽은 게 이제 경제사업의 활성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듣자 하니까 율곡농협이 상당히 경제사업이 우리 후보님이 이제 조합장 맡으면서 급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율곡농협의 경제사업 성장 비결 어떤 겁니까? 우리 율곡농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23명의 직원들은 정말 어떤 일당백의 마음으로 사적생의 마음으로 농협을 경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정말 우리 농협도 어려웠거든요. 이 경제 사업이 정말 활성화 안 되고 저희들 농협이 제가 2006년도 3월에 조합장 취임을 할 때 자산 규모가 한 200여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2천억 이상이 됩니다만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만 경제사업도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을 취임하면서 우리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은 100% 판매해 준다는 그런 각오로 제가 조합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적지만은 우리가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는 강소 농협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새벽 6시에서 밤 11시, 12시까지 경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생작물 사업, 우리 농협에서 농사를 지어서 유통, 판매, 정산까지 다 하는 이런 생작물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은 농협에서 먼저 농사를 지어보고 농민들께 각종 또 사업을 보조하고 또 농업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서 경제 사업을 활성화시켰다 그런 게 제가 우리 농협의 첫 번째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이제 농기계 직영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조합장을 18년 정도 됐는데 17년 전부터 우리 고령화된 또 영세화된 역성화된 우리 농촌 지역의 그 수도작 그 쌀 재배 부분은 농협에서 책임을 한번 지보자 라는 취지에서 각종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정부 보조도 받고 중앙의 지원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농기계에서 그 농사를 처음부터 논을 갈고 모를 심고 또 농약을 치주고 수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확한 어떤 그런 벼들을 우리 농협 DSC에 전 창구에 수매까지 하는 원스톱 수도작 업무를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수도작만큼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농기계 직영 사업을 차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6차 산업 부분입니다. 요즘 많이들 말씀 많죠, 그죠? 농업을 6차 산업을 연계시켜서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래전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양파 부입니다. 저희 지역 특화 사업 중에 하나가 양파 산업인데, 양파를 저희들은 톤백으로 수매한다. 보통 보면 20kg 망에 수입을 하는 수확을 하는데 저희들은 톤백을 500kg 톤백을 하려고 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매를 하면은 또 좀 이렇게 그 상품이 저하되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 뭐 일괄 100%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그 상품을 저희들한테 해썹을 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즙을 생산해서 우리 그 판매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저품의 어떤 그런 양파들도 한 3배 내지 4배 정도 가격을 더 줘서 농업소득에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6차 산업과 연계해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곡농협이 다농협하고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계에서는 율곡농협을 강소농협의 그야말로 상징처럼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작지만 강한 농협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에 작지만 강한 농업 만드는데 아마 좀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 후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대담 진행해 주신 윤승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인터뷰 강호동 조합장님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